내가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무상으로 혹은 취미 삼아 이런 영상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막 엄청난 뭐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나도 이거에 충분히 기여했는데 나는 왜 땡전 한 푼 못 받느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예, 오늘은 이완수 변호사님 모시고 영상 저작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수익 분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런 지식재산권 관련된 조금 어려운 주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식재산권이 뭔가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창조성의 결과물로서 형태가 없는 재산, 뭐 예를 들면 소설이 있겠고요, 음악이 네. 있겠고, 또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무형의 여러 가지 재산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유체동산, 유체물이 아닌 그런 것들을 거의 지식재산권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렇죠. 예. 가치를 평가하기가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무형적인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돈이 되는 걸까요? 일단 이 모든 지식재산권은 어떤 특정인이 권리자가 되면, 그러니까 권리자로서 뭐 등록을 하든지 출원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면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제한하는 식으로 이제 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권리를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권리자가 허락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식재산권 자체가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만든 영화 같은 그런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에 또 참여를 하거나 또 음악의 뭐 편집, 뭐 편곡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업적인 여러 창작물이 등장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창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영상물,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걸 얘기를 하면 네. 원작이 있으면 원작자 혹은 뭐 소설가 같은, 그리고 각색하는 각색 작가, 또 사운드 트랙 작곡가, 촬영자, 그리고 연기자,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감독,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화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관장하는 영화 제작자. 당장 이제 단순하게만 나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어떤 창작성을 발휘해서 영화라는 어떤 종합 예술 작품에 관여를 하게 되죠.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99조부터 이제 101조까지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둬서 해당 영상에 포함된 여러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영상 제작자 한 사람이 혹은 이제 하나의 회사가 다 양도받은 걸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제작자는 그 영상에 사용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원작, 소설의 제작권 자체를 다 양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물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죠. 네. 그 영화의 이제 OST가 아주 유명해요. 특히 뭐 현충일이나 이런 데 틀어지는 아주 유명한 음악인데 네. 영상과 함께 재생되는 음악 부분은 영화 영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상과 따로 분리된 음악 그 자체는 원래 음악 작곡가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이제 저작권법 제10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상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영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영상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할까요? 보통 이제 영상 제작을 할 때 영상 제작자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지만 또 대단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권리자들 혹은 기여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각본 작성료는 뭐 얼마로 하자, 혹은 음악 작곡료는 얼마로 하자 이런 식으로요. 교섭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절차를 영상 제작자가 대부분 부담하기 때문에 각 기여자들은 그런 대가를 받고 창작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람이 참여해도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영상 제작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우연히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말하자면 내가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무상으로 혹은 취미 삼아 이런 영상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막 엄청난 뭐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나도 이거에 충분히 기여했는데 나는 왜 땡전 한 푼 못 받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안타깝게도 그러한 경우라도 저작권법에 그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영상 제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그러니까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저작물을 이 사람 뭐 5분의 1, 이 사람 4분의 1, 4.5분의 1, 뭐 2%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쪼개서 권리가 귀속돼 버린다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네. 영화를 상영해야 되는데 뭐 각본가 동의도 받아야 되고 뭐 출연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모든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영화를 어디다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상 제작자한테 다 몰아줘서 좀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이 대박이 난다고 해서 갑자기 내 권리가 늘어나거나 부활하거나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아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규정은 그렇지만 이제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내용으로 계약한 게 있으면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제작자가 아닌 뭐 유명한 감독 혹은 유명 배우가 영화가 흥행하게 되면 그 흥행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분배받는 형태의 일종의 러닝 개런티 약정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러닝 개런티 약정도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는 그 영상 제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상 제작자가 아닌 사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한 규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권리 관계를 조정해주는 기구가 설립돼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든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러한 기구들이 복잡한 권리 관계를 조정하고 수익 분배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좀 작은 형태의 창작물, 예를 들면은 영상인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뭐 이런 것처럼 소규모 저작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권리 주장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구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계약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참여한 영상이 대박이 터지더라도 혹은 이제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영상인데도 이 영상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영상일수록 더더욱 이제 계약을 꼼꼼하게 잘 살펴놔야 한다는 그런 뻔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저작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요한수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